개인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고 토요일날 제가 보강을 잡을 거예요. 이번 주부터. 그래서 토요일날 오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토요일날 이제 중간 제가 4시부터 7시까지 아니다 3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오케이? 3시 반부터 7시 반까지 보강을 좀 잡을 겁니다. 그거 4시간 다 활용해도 되고요. 4시간이 조금 힘들다. 그리고 내가 중간에 학원이 있다. 그럼 학원 끝나고 오셔도 돼요. 7시 반까지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조금 되는 스케줄들, 그리고 나 아직 여기 질문이 좀 많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개인톡으로 오케이? 몇 시부터 몇 시에 올게요 그냥 얘기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때 가도 돼요가 아니고 그냥 올게요야. 알았죠?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또 하나 더. 자, 우리 시간표 부분 다시 한 번만 숙제를 좀 할게요. 자, 우리 월수금 월요일은 3, 4교시 2부 때 진행을 합니다. 3, 4교시 때. 그래서 7시 50분부터 10시까지가 정규 수업 저랑 진행을 해요. 수상. 그리고 수요일 날은 1, 2, 3, 4교시 몰입까지 다 들어가요. 그래서 1, 2교시에 부담임쌤이랑 하부분 진행할 거고요. 3, 4교시 때 저랑 수상 다시 쌤 진행할 겁니다. 금요일은 하나씩 하는데 1, 2교시 때 들어가요. 1부입니다. 이때는 금요일은 1부예요. 월요일은 2부고 금요일은 1부입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래서 이때는 수화 응용이랑 수상 응용 심화를 하는데요. 1시간씩 들어가는데 아마 수상은 WT를 보게 될 겁니다. 이때 알겠죠? 그래서 그날 WT 보는 거 그리고 인증실까지 만약에 안 되면 남아서 진행하는 걸로. 자, 근데 WT 기본 점수가 있어요? 왜 있는 거야? 기본 점수가? 그럴 수 있어? 기본 점수가 있어요. 야, 씨, 이거 통과 못하면 진짜 인증시 이런 거 떠나서 그냥 나랑도 계속 남아서 진행합니다. 안 됐다 생각을 하고 내가 많이 강조한 부분들이 다 나오겠죠. 그런 거 좀 정리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질문 받겠습니다. 자, 12쪽부터 13쪽까지 질문. 온라인은 채팅을 쳐주시면 제가 확인을 좀 할게요. 12쪽부터 13쪽까지 질문. 없어? 넘어갑니다. 14쪽부터 15쪽까지 질문. 67번. 몇 번? 67번. 67번. 자, 또 74번. 또 75번. 75번. 어디야 넘어갔어? 16쪽부터 17쪽 질문. 75. 또 71. 또 자, 숙제를 안 해서 놓치는 부분들 절대 없게끔 해라. 본인 손해요. 71 또 77. 넘어갑니다. 18쪽부터 19쪽 질문. 90번. 79 몇 번? 90. 79, 90. 됐어? 더 없어요? 야, 그럼 이렇게 합시다. 아마 질문은 101번. 자, 101번이 어디야? 시스템. 네, 요것도 일단 하나는 볼게요. 한 사람도 있으니까. 1번. 5번은 제가 개인적으로 해드릴게요. 풀이를. 알겠죠? 이거는 식이 길어지는 형태니까. 예. 1번 정도는 하나 봅시다. 예, 101번 정도는. 자, 우리 이렇게 좀 진행을 합시다. C스텝 푼 친구도 있네요.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자, B스텝을 질문을 쭉 받을 겁니다. 본인은 당연히 아는 문제들이 있겠죠. 이건 할 줄 알아. 굳이 설명 안 들어도 돼. 그러면 C스텝을 푸세요. 자, C스텝은 제가 숙제를 따로 안 내고 개인적으로 풀 수 있는 사람들만 좀 풀 수 있게끔 계속 내겠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언제 그것도 받을 거냐? 방학 그 토요일 날 뒤에 남아서 이렇게 좀 받는 형태들이랑 오케이? 또는 1부 때 우리 1부 수업 좀 올 수 있는 친구들이 되면 좀 일찍 와갖고 그때 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질문이 많은 친구들만 오지 마시고 시스템도 저는 이거 질문하고 싶어요 하는 부분들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질문이 이 정도면 적당한데 시스템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나도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다음번 숙제에 요거 C스텝 같이 껴서 숙제를 좀 내겠습니다. 알겠죠? 네, 대신 B스텝을 조금 유형별로 좀 꼼꼼하게 정리를 하고 오케이?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뒤에 2단원을 요거 C스텝 숙제를 낼게요. 그래서 본인이 질문한 것들이지만 본인 좀 다시 한번 풀어보겠다 하시면요 본인이 아는 질문이면 그냥 뒷번호 거 다시 본인 거 틀린 거 다시 한번 고치세요. 자 하나씩 풀이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늦었어. 자 67번 틀린 사람들 같이 볼게요. 자 67번 문제를 보시면 x 더하기 y 얘 값이 마이너스 1이고 xy 값이 마이너스 3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보통은 세제곱 또는 4제곱 정도까지 보통 물어보는 형태가 등장이 되는데 자 5제곱까지 나오는 형태들도 나온다 했어요. 그래서 내신 때는 얘까지 공식을 기억해 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실력 정석의 기본 문제로 등장이 되는 문제란 말이야. 실력 정석에 있어요 얘 부분이. 그래서 우리는 얘를 정리한 식들을 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원리는 이런 거지. x제곱이랑 y제곱 계산해서 요거 나온 값이랑 x세제곱이랑 y세제곱이 더해져서 나오는 값 얘네들을 적당히 곱해서 만드는 숫자인 거라고. 그러면 불순물이 나와요. 불순물만 뭐 해주자? 빼주자가 되는 거죠. 요렇게 두 개를 곱하면 x제곱 y세제곱 자 x제곱 y세제곱이 불순물로 나오고요. y제곱 x세제곱 순서 바꿨으면 x세제곱 y제곱 자 얘가 불순물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공식화하는 거지. x제곱 y제곱이 공통인수니까 묶어서 정리하시면 x제곱에 y제곱에 x 플러스 y 요따구로 식이 묶이게 돼요. 그래서 5제곱에 대한 공식은 이렇게 그냥 암기를 해주는 게 편합니다. 풀 때 해줘. 그 이제 우리가 구해줘야 될 건 결국 뭐야? 얘랑 얘 값만 구하면 되는 거죠. 결국은 더하고 곱한 값은 있으니까. 찾읍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얘부터 찾을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더하기 y의 전세제곱에서 2xy 뺀 거지. 괜찮죠? 나 이거 굳이 뭐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 안 해도 되죠? x 더하기 y는 제곱하면 1이 되고요. xy 마이너스 3이니까 계산하면 6이 되네요. 따라서 계산하면 7 형태 될 거고.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서 곱셈 공식을 몰라요 하시면 요건 또 내가 따로 설명은 안 드립니다. 외워. 내가 곱셈 공식은 꼭 외워둬라 했습니다. 자, 식 정리하시게 되면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에 플러스 9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9 이건가? 괜찮아요? 정리해 줍시다. 이제 위에다 껴넣어 그대로. 값이 나오겠죠? 끝까지 안 풀을게요. 정리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6제곱 6제곱도 마찬가지지. 이거를 뭐 세제곱으로 정리하든 제곱으로 정리하든 정리가 되면 돼요. 나는 세제곱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구했으니까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을 뭐 한 거야? 쟤는 제곱한 형태식이야. 제곱한 형태식인데 얘도 불순물 나오잖아. 변형 공식이니까 거기서 뭘 빼주겠다? 2x세제곱 y세제곱을 빼주겠다. 응? 정리해 주시면 돼요. x세제곱 y세제곱은 xy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7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지? 마무리합시다.
자, 그 다음은 71번 문제 볼게요. 뭐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71번 틀린 사람들 같이 봅시다. 자, x제곱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얘 값이 등장이 됩니다. 몇으로? 마이너스 4루트 1로. 자, 그런 거를 이제 구하라고 하는데 뭘 구하라고 했냐면 x세제곱분의 x 6제곱 플러스 4x 세제곱 4가 2 4제곱 아유 글씨가 그 다음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1. 자, 이런 값을 구해달래. 뭔지 잘 모르겠어. 근데 구하는 거 항상 목적은 구하는 거. 얘 구해야 돼. 분수죠. 분수 성질 되게 많아. 성질이 많다고 분수도. 그 성질들 중에 얘는 뭘 성질을 써야 될까? 얘를 가지고 결국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막말로 이 문제의 뜻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풀게 되면 이거 양변에 제곱 곱해갖고 x네 제곱 플러스 4루트 2x 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런 4차 방정식 만들 수 있잖아. 아마 또 이렇게 시도해봤던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x제곱 반복이 되니까 t로 치환해갖고 근의 공식을 또 막 써보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문제의 결이랑 아예 다른 거지. 알아? 느껴져? 결이 다른 게? 아, 저렇게는 풀면 안 되겠다. 이런 느낌 들어? 얘는 뭐부터 해야 될까를 봤더니 분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수 성질을 써야 되는데 분수 성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따로따로 뭐 해도 된다? 써도 된다. 따로따로 쓰게 되면 우리는 x값이 0이 아닌 거는 확인이 되죠. 자, 이런 것도 디테일하게 잡아. x가 뭐는 아니기 때문에 0은 아니야. 왜? 분모에 0 들어가면 얘는 이 값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나는 얘가 뭐가 가능한 거야? 약분이 가능한 거야. 약분이 가능하니까 오케이, 얘는 x 세제곱에 요거 계산하면 2x에 요거 계산하면 몇이니? x분의 2에 and 뭐야? x 세제곱분의 1 이렇게 식이 정리되는 거잖아. 이러니까 좀 눈에 보인다고. 변형 공식 이용하라 소리고요. 뭐를? x 더하기 x분의 1을 어떤 값인지 구해봐라.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은 얘를 구해야 됩니다. 목적은 얘야. 자, 물어볼게. 이거 알면 요거 구할 수 있겠니? 너네? 요것만 알면 돼? 도영아? 요것만 알면 요거 변형 공식 도영아 이거 불러줄래? 요거는 뭐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요거 얘도 꼴이 다 이거 꼴이잖아. 그러니까 이것만 고치면 되겠다. 아이디. 뭐를 통해서? 얘를 통해서. 괜찮지? 야, 이게 봤더니 또 뭐야? 빼기야 더하기가 아니고. 이거 구하려면 뭐 필요해? 이거 더하기가 필요한 거죠. 알아? 그래야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서 2를 빼갖고 정리할 거 아니야, 쟤를. 근데 지금 얘는 또 더하기가 아니고 뭘로 등장이 됐다고? 빼기로 등장이 됐다고. 그럼 너는 이걸 통해서 뭘 구할 수 있어? 더하기 구할 수 있어? 이렇게 묻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알아요. x제곱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의 전체 제곱은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의 전체 제곱이랑 변형 공식 형태가 되는 거 아니야. 얘는 뭐가 나오고 2가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2가 나온다고. 그건 두 개가 같아지려면 여기서 몇만 빼면 돼? 4만 빼면 되는 거지. 변형 공식. 근데 얘 제곱값이 몇이야? 이거 제곱, 이게 마이너스 4루트니까 제곱하면 32인가? 마이너스 4 넘어가면 몇이 돼? 36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의 제곱은 36이 되는 거라고 결국은. 그 말은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값은 몇이 되는 거야? 얼마 6이 되는 거지. 뭐는 패스예요? 마이너스 6은 패스예요. 왜? x가 양수라네. 뭐 제곱은 당연히 양수니까 의미가 없지 사실. 그럼 마무리할 수 있을까? 나는 이거를 알면 얘를 구할 수 있어요. 다시 얘를 알면 얘를 구할 수 있다가 강하게 들어? 그럼 되는 거야. 오케이? 마무리하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에서 뭘 뺀 거야? 2 뺀 거죠. 얘가 6이라고 했으니까 대입을 하시면 얘가 6 마이너스 2 넘어가면
8이 되죠? x 더하기 x분의 1은 뿔마 2루트 2가 되겠네. 이 2루트 2야? 값이? 응. 뿔마 2루트 2가 되는데 x 양수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x 플러스 x분의 1은 몇이 돼야 돼요? 플러스 2루트 2가 돼야 됩니다. x 플러스 x분의 1은 x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값 구했다. 그대로 뭐 해주시기만 하면 돼? 대입만 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 뒷부분은 본인들이 계산합시다. 정리해주시고. (74번) 문제 볼게요. 아니 빔이 있으면 참 좋은데. 자, 아무튼 자 요거 세계관계식을 통해서 a제곱분의 1 더하기 b제곱분의 1 더하기 c제곱분의 1 두 가지 풀이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번 봐봐. 이런 문제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는 차근차근 연습해야 돼요. 어차피 내가 두 번째 풀이하는 것도 저 75번 괜찮아. 75번 괜찮다고? 나머지 또 있을걸? 75번 혹시 다른 사람 손? 있어요? 이것만 갈게요 그러면. 자 갑시다. 자 분수의 덧셈이 힌트로 등장이 됐다는 소리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통분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죠? 통분해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통분을 해봤더니 ABC 분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정리가 돼요. 아니? 얘가 값이 2분의 5입니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건데 우리가 이거 세트로 갖고 가라 했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등장이 되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알면 당연히 뭐도 알 수 있다. AB 더하기 BC 더하기 C도 알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값을 정리한다고 16은 안 쓸게요. 6 플러스 몇 K? 2K 이렇게 연습을 해봐. 내가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아야 돼. 6 넘어가면 10이 될 거니까 오케이.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는 몇이니? 5 정리될까? 얘가 5야. 얘가 ABC는 몇이라는 소리야 그러면? 2라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구나. 제구하래. 뭐 하라는 소리야? 또 통분하라는 소리야. 그지? 통분해 봅시다. 자, 요거 몇 중이니? 봐. 중문제에서도 이게 나오잖아, 결국은. A제곱, B제곱, C제곱 통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위에는 통분한 식을 적으면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 이렇게 등장이 된단 말이지. A제곱, B제곱, C제곱은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지수로 묶어주면 A, C 전체 제곱이지. 얘는 4인 게 알아. 결국 너네가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 위에 거라고 위에 거.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내가 요 정도 공식까지는 기억하라 했어요.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 요거 나오는 공식이 뭐였어? 요거였잖아. 기억나니? 내가 두 가지는 좀 더 기억을 해. 곱셈 공식에다 추가해놓은 공식이 있어요. 두 개가 안 나죠 기억이. 잠들었으니까. 아닌가? 너 그날 백신 맞았었지? 응. 공식 외우라고 했어요. 그죠? 그거 기억나? 한 번 더 적어줍시다. 얘네들을 전개하면 똑같아요. 이렇게 식이 등장이 될 거고 거기에 뭐가 더 플러스 된다 했어? EABC. 내가 많이 알고 있으면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되니? A제곱 더하기 A제곱 B제곱 요거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값은 알아. 5 그럼 25잖아 얘는. 그죠? A, B, C 값 구했잖아. 2 A 더하기 B 더하기 C 4라며.
그럼 계산하면 얘 16이지. 25에서 16 빼니까 몇이니? 9되죠 9. 얘는 9란 말이지. 그래서 답은 4분의 9 형태로 정리가 되면 되겠죠. 아 원래 답은 안 내주는데 아무튼 이게 첫 번째 풀이. 저렇게 푸는 게 일반적이구나.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에서 원하는 풀이는 얘예요. 정석이라고 하죠. 정석으로 푸는 거. 내가 이거를 알파, 베타, 감마로 바꿔볼까요? 알파, 베타, 감마 더하는 것은 4야. 알파, 어디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를 더한 값은 5야. 알파, 베타, 감마는 몇이야? 2야. 이렇게 힌트가 나왔어. 무슨 느낌이 강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랑 비슷하죠. 연습해봐. ABC를 3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합시다. 3차 방정식의 근이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일 때 x 세제곱 합이 몇이라고? 어디 갔어? 4. 그러면 마이너스 4x 제곱으로 끝나겠지? 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두 근의 합이 5니까 알아? A, B, C 값이 2니까 괜찮죠? 요 3차 방정식의 근이야. 나 여기까지 했다. 괜찮아 여기까지? 네. 자 문제는 뭐니? 역수근이죠. A가 2면 2분의 1을 근으로 갖는. 도영이는 한번 나랑 정리했을 거야. B가 근이면 B분의 1을 근으로 갖는. 요 3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 A, B, C면요 역수를 근으로 갖는 형태 방정식은 얘부터 3차, 2차, 1차 상수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5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방정식을 세워볼 수 있어요. 오 바꿔줄게. 세근의 합 몇? 2분의 5. 오케이? 두 근의 곱,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 2. 세 개 다 곱한 거 몇? 2분의 1. 괜찮아요? 원리 3차방 아니야. 3번 할게요. 자 봐봐. 설명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다 정리해가야 되는 거니까. 자 설명은 한번 할 거예요. 항상 내가 처음 이렇게도 할 수 있어? 라는 형태가 왜? 라는 부분이 등장이 되면 왜에 대한 부분은 한 번씩은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설명 안 해. 많이 모르면 그냥 모르는 대로 넘어가. 이제는 요 방정식의 근을 알파라고 잡으면 알파를 대입하면 뭐예요? 성립하죠. 근데 나는 알파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찾고 싶은 게 아니고 알파분의 1을 근으로 갖고 싶은 방정식을 찾고 싶은 거야. 알파분의 1로 모양을 바꾸려면 양변을 뭘로 나누면 돼요? 알파 제곱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알파 제곱으로 나눠주시게 되면 A 플러스 B의 알파분의 1이 되고요. 뒤에 C에는 알파분의 1의 제곱이 들어가지. 알파분의 1을 내가 x로 다시 치환을 하게 되면 c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이다라는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 방정식에는 알파분의 1을 대입하니까 성립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2차 방정식은 알파분의 1을 근으로 갖는 방정식이 되겠죠. 를 비교를 해봤더니 a, b, c 순이 됐던 이 2차 방정식은 c, b, a 순으로 바뀌는 2차 방정식으로 바뀐다고. 그래서 역수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은 순서를 바꿔주시면 돼요. 원리 이해됐어? 이제 니네 걸로 만드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놓고 나면 쉽게 풀거든. 두 근의 뭐야? 근들의 제곱의 합이지. 나는 합도 알고 2분의 5. 두 개씩 곱한 것도 알아. 오케이? 그러면 이거 변형 공식 이용해갖고 구할 수 있겠죠, 쉽게. 정리해보세요. 여기까지는 우리 공부 어떻게 한다? 방학 동안 어디까지 진행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까지야. 얘는 알겠어? 방학 동안 여기까지는 진행 꼭 하셔야 됩니다. (75번) 넘어갈게요. 그 다음 77번 문제 봅시다.
자, 그 다음 몇 번이야? 77번. 자, 77번 틀린 사람들 보시고요. 혹시 이 부분들은 정리가 됐다 하시면 뒤에 부분 푸시면 됩니다. 자, 이걸 A라고 정의했을 때 나는 2의 16제곱을 표현해주세요 하는 게 목적이네요. 그죠? 야, 근데 이런 꼴들을 봤을 때 본인이 합차곱이 성각이 안 된다? 그럼 이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기본들을. 이 문제꼴을 봤는데 합차곱에 대한 뉘앙스가 엄청 강한데 이 생각이 안 들면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합차곱 형태를 만들어 달라는 소린 거죠. 1 플러스 2분의 1이 있으니까 합차곱이 되려면 1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2분의 1이 있어야 됩니다. 양 옆에 뭐를 곱하라는 소리야? 2분의 1을 곱하라는 소리죠.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 2분의 1a는 자, 이거 합차곱 쭉 정리해 보시게 되면 1 마이너스 2의 16제곱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야, 뭐를 a로 표현하래? 2의 16제곱을 a로 표현하래. 그럼 얘를 뭘로 바꾸라는 소리야? 2의 16제곱은 결국 뭐다? 이렇게 표현하라는 소리죠. 뭐에 관하여 풀어라 라는 문제 초등학교 땐가 중1 땐가 했을 겁니다. x, y식 있고 y에 관하여 풀어라 하면 y는으로 정리를 했었고 x에 관하여 풀어라 하면 x는 이렇게 정리했단 말이에요. 16제곱만 남기고 넘기고 역수 뒤집고 하시면 2의 16제곱 나오겠지. 이 뒷부분을 내가 계산을 해줘도 돼요. 근데 니들이 연습해야 돼. 결국은 해봐. 2의 16제곱으로 표현되는 거 해보시고 만약에 안 되면 마찬가지 토요일날 따로 와서 질문할 수 있도록 합시다. 연습해봐. 77번은 그 다음 79번 문제 볼게요. 아휴, 마스크 좀 빨리 벗었으면 좋겠다. 숨이 차요. 요즘 떠들다니고 태아량이 안 좋아서. 79번 문제 보시면 자, 숫자가 등장이 됩니다. 루트 이것도 딱히 뭐 없으니까 빠르게 설명합시다. 루트 2021 마이너스 플러스 2020 이거 세제곱인가? 마이너스 이거 세제곱인가? 됐어? 밑에 2020 있는 건데 이제 이거 계산해달래요. 야, 숫자로 표현된 거지? 근데 너네들은 전체적인 꼴이 뭐가 보여야 돼?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이죠. 무슨 공식이구나? 곱셈 공식이구나. 분자를 바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은 A 빼기 B의 세제곱에 플러스 3AB의 A 빼기 B죠. 선생님 이거 인수분해 공식 쓰면 안 돼요. 너네가 세제곱이 등장이 되게 되면 생각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잖아. 변형 공식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예요? 인수분해 공식이죠. 맞아? 그럼 둘 중에 뭘 써야 되는데 이제 고민이 많아진단 말이지. 생각 조금만 해보면 돼. 이거를 제곱할 수 있어? 할 수는 있어. 할 수는 있어. 있는데 해보고 싶니? 왜? 최소한 2개 빼는 거 정도는 할 수 있잖아. 2개가 내가 그때 뭔가 이상하다. 두 개가 빼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2개 빼는 거 정도. 그러니까 1, 2번을 너네가 고민했을 때 1번이 좀 더 타당하겠다 정도 생각은 해볼 줄 알아야 된다고. 갑시다. 위에 바로 정리할게요. 2개를 뭐 할 거야? 뺄 거야. 2개를 빼게 되면 뭐가 남니? 2020이 남죠? 2020이 몇 개 남아? 2개 남아. 이게 몇 제곱? 3제곱. 대입해봐. 알겠어? 플러스 3AB에
이거 두 개 곱한 거지? 두 개 곱하면 뭐가 돼요? 합차곱이 됩니다. 합차곱을 정리하시면 2021의 제곱 마이너스 2020의 제곱이 되죠. 이렇게 그냥 써. 여기 뒤에 치울게요. 거기에서 여기서 요거를 뺀 거니까 몇이 돼? 2020이 두 개.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네. 써봐요 쭉. 그럼 이제 그걸 뭘로 나눈 거야? 2020으로 나눈 거죠. 됐어요? 2020으로 하나씩 다 나눠요. 그러면 4배에 2000이 이거 너네 숫자를 치환하는 게 좀 더 편하겠다. 이거는 제곱 플러스 3배. 얘 뒤에 계산 파트니까 너네들이 쭉 하세요. 21 마이너스 2000 이렇게 되는 거니? 요건 계산해야 돼? 이거 뭐 하는 거니? 1의 자리 숫자 찾으라고? 네. 1의 자리 숫자만 계산하세요. 이거 계산하는 건 조금 쉽지 않잖아. 문제에서 그래서 1의 자리 숫자만 계산하라 했어요. 여기 1의 자리 숫자 있을까? 없죠? 얘는 여기에서 이거 제곱해서 빼봤자 1의 자리 숫자는 1입니다. 3 곱하기 2 곱하기 해주니까 몇 되면 돼? 6 되면 되겠지. 이거는 숫자에 대한 원리네요. 예, 계산이 이쁘게 좀 끝까지 정리하고 싶었는데 여기서 정리하는 거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의 자리 숫자 물어봤으니까 1의 자리 숫자로 그냥 식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다. 네, 난 처음부터 그냥 숫자로 써서 그런데 이거 그냥 A, B로 조금 더 치환하는 게 편하긴 하겠다, 그죠? 이거 식 자체가 그냥 이렇게 쓰면 복잡하니까 복잡한 것만 조금 줄여보는 연습해보세요. 알겠죠? 79번 정리해보시고 자, 그 다음 9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90번 별표 칠게요. 나머지 정리에 대한 성질이죠. 자, 90번 한 문제로 그냥 쫙 이해를 해 줍시다. 오케이? 요게 내가 앞에서 말했던 나머지 정리 성질들이 다 쓰여지는 형태가 되는 거니 요거 하나로 좀 정리를 해줘요. 자, px를 2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 되었답니다. 밑줄. 자, 내가 앞에서 나머지 정리 설명할 때 어떻게 했냐면 1차로 나눈 값은 그냥 함수값을 의미해 라고 해석을 했지만 얘는 qx도 나머지도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니까 얘는 식을 완성해 달라는 소리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식을 완성을 시켜주시게 되면 얘는 px는 2x 플러스 1로 나누게 되면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야.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거거든. 야, 근데 이게 바꿨네. 뭘로? x 곱하기 px로 모양을 바꿨어요. 여기다 뭘 곱하라는 소리야? x를 곱하라는 소리인 거거든. 그래서 x까지 곱한 식으로 적어봤어. x 곱하기 px는 x의 2x 플러스 1의 qx 플러스 rx가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식이 정리가 되겠죠? 그거를 또다시 뭘로 나눈 거?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눈 거야. 얘를. 자, 기억나니? 나머지 정리의 성질이 뭐였어? 얘를 전체를 나눠도 되지만 이 전체 값이 저렇게 두 가지로 뭘로 했으면 끊어져 있으면 그냥 각각에 대한 나머지를 더해줘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목도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으면 된다고. 볼게요. 앞에 있는 식을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눌 겁니다. 근데 여기에 x 플러스 2분의 1을 뭘로 갖고 있어? 인수로 가지고 있지. 모양을 바꿔줍시다. 나누는 거 몫을 바꾸는 거 연습해야 된다 했습니다. 3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있는데 그걸 뭘로? 4로. 3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있는데 걔를 6으로 나눈 나머지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 연습했어요. 얘를 x 플러스 2분의 1로 바꿀 거야. 몇 분의 1 한 거야? 2분의 1 한 거잖아. 그지? 원래 없던 2분의 1이니까 뒤에다 뭘 곱하면 돼? 2를 곱하면 되겠죠. 만들어 봐봐. 연습해봐. 이런 식으로. 뒤에도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눌 수 있겠지? 이거 나눌 때 이제 니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나눈다고. rx를 x 플러스 2분의 1 차니까 나눠줘야지. 이렇게 나눈단 말이야. 하지마.
알겠죠? 물론 뭐 이렇게 하셔도 되긴 하는데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눈다는 소리는요 목만 남겨놓고요 x 플러스 2분의 1을 억지로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연습해봐야 꼭 계산 부분 결국 위에랑 같은 식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rx는 있잖아 뒤에 뺀 2분의 1r은 없는 거지 그럼 다시 뭐만 빼주면 돼 2분의 1r을 빼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누는 연습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눈 몫을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x 플러스 2분의 1로 묶읍시다. 묶어주시면 앞에는 2x 곱하기 qx가 등장이 될 거고요. 뒤에는 r 형태가 하나 남겠죠. 분배 법칙 and 뒤에 마지막 뒤에는 뭐가 남아요? 2분의 1r이 남는 거야. 그러면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눴을 때 몫이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나머지가 몇이 되는 거구나? 마이너스 2분의 1r이 되는 거구나. 요따구로 정리할 수 있겠죠. 괜찮죠? 나머지를 몫을 바꾸는 형태의 훈련들 나누는 놈을 또 바꾸는 형태의 훈련들 다항식에서도 충분히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90번 정리하시고 101번 질문 하나 있어서 101번 질문까지 한번 좀 볼게요. 이거 실제 105번 질문은 곱셈 공식이기 때문에 곱셈 공식에 이용해서 식을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계산 부분이 귀찮을 수 있으니까 이거 따로 설명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101번은 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fn이라는 형태를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정리를 하겠답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는 얘가 무슨 문제인지를 몰라요. 어이 뭐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처음 보는 문제가 등장이 되면 하나하나 문제에서 제시하는 것들을 따라가시면 돼요. 그것도 훈련입니다. 수학에서. 특히 예시가 주어진 형태들이 등장이 되면요. 예시를 집중해서 보세요. 예시가 결국 너네들이 푸는 방향성을 정해줍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fx라는 식이 등장이 돼요. f1x죠 정확하게는. f1x가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0인가? 이렇게 등장했어.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해석이 중요한 거지. 자, 다음 번째 fx는 내가 보통 해석할 때 n 플러스 1은 다음 번째라는 해석을 합니다. 다음 번째 fx는 그 전에 있던 fx를 뭐 해서 n만큼 평행이동시켜서 정리를 하겠대. 정확하게는 n이 아니고 뭐야? 마이너스 n만큼 평행이동시켜서 이렇게 정리되는 거지.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잘 모르겠어. 그럼 뭐라고? 하나씩 해보라고. 우리는 어차피 n이 자연수인 거 아니까 우리는 n 대신 뭐를 대입해보겠다? 1을 대입해보겠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지. n 대신 1을 대입하게 되면 어떤 규칙이 되는 거냐면 결국 두 번째 fx는 첫 번째 fx에다가 x 플러스 1을 더한 형태가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죠? x 자리에다 뭘 넣어라? x 플러스 1을 넣으라는 소리인 거야. 괜찮지? 이런 뜻이구나. 그럼 여기서 막 또 고지고대로 여기다 넣지 마시고 이런 규칙이구나. 규칙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번에 2를 대입해 볼 겁니다. f3x는 f2의 x 플러스 2인 거죠? 근데 우리 f2x에 대한 규칙은 여기 있잖아.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는 식은 이거밖에 없다고 f1에 대한 식. 그러니까 얘를 내가 지금 뭘로 바꿨어야 되겠다? f1에 관한 식으로 바꿨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야 돼. f1으로 바꿔주고 싶은데 f2의 x 플러스 2 모양을 만들어야 되잖아. 여기 위에서. 그럼 x 자리에다 뭐 대입하면 돼? x 플러스 2를 대입하시면 되겠죠. x 자리 대신 x 플러스 2를 대입하면 얘는 f1에 뭐다? x 플러스 3이 되는 거지. 좀 조금만 더 이렇게 쓸게요. x 플러스 1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괜찮니? 여기까지? 근데 사실 여기까지 적어주면 이런 규칙이구나 가 보이시면 돼요. F4는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한 형태가 되겠죠. F4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한 형태가 되겠지. 그런 식으로 규칙했을 때 우리는 F6을 찾는 게 목적이니까 F6X는 F1에다가 X에다가 1 더하기 2 더하기 쭉 해서 어디까지 더한 형태겠구나? 5까지 더한 형태겠구나. 이렇게 정리됩니다. 1부터 5까지를 더하면 5, 6에 30에 15가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15가 돼요. 그럼 f1x에다가 x 대신 15 대입하는 형태 구하라는 소리죠.
이건 나중에 한번 안 푼 사람들은 또 다시 풀어봐요. 나중에 수원 파트에서 수열 부분 정리할 때 많이 씁니다. 얘는 이런 식이 돼요. 1창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1창만 뽑아 쓰는 건 할 줄 알지? 네, 뽑아 써서 개수 구하시면 됩니다. 정리해 주시고 온라인 잘 듣길 바래. 집중 잘 해주시고 차차차. 자, 106번. 예리 혹시 106번 풀었니? 예리나? 없었어요? 야, 106번 같은 것 좀 잡봅시다. 이거 한번 시스템 다 풀어보고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긴 한데 하나 나왔으니까. 세 합이 몇? 3? 밑줄? 자, 일단 우리 눈에 조금 보여야 되는 게 밑에 있는 식이죠. 2a 플러스 b는 3ab, 2b 플러스 c는 3bc, 2c 플러스 a는 3ac. 자, 이렇게 ABC가 순서대로 돌아가는 형태를 옆에다 써놓읍시다. 순환형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순환 구조. 자, 순환 구조를 문제를 풀 때는요, 두 가지 형태가 엄밀하게 하면 이제 노가다까지 하면 세 가지가 돼. 자, 노가다는 뭐냐면 ABC 문자 몇 개야? 3개지. 식도 몇 개야? 3개야. 106번. 문자도 3개고 식도 3개면 당연히 방정식 풀 수 있습니다. 연립방정식을. 문자가 2개면 식이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해요. 문자가 1개면 식은 하나만 있으면 방정식이 풀립니다. 얘는 문자가 3개니까 방정식 3개 있으니 풀 수는 있어. 노가다로. 그죠? 그런 풀이까지 하면 3가지. 두 번째, 순환형 구조를 구할 때는 옆에다 베이스 적어줍시다. 많이 쓸 구조기 때문에 정리를 할게요. 자, 순환 구조가 등장이 됐을 때 뭐가 순환 구조야? 순환 구조 알아야 돼. A 대신 B가, B 대신 C가, C 대신 A가 계속 반복해서 들어가도 모양이 똑같다고. 첫 번째 식에다가 A 대신 B, B 대신 C, A 대신 B, B 대신 C 대입하면 그 다음 식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죠? 두 번째 식에다가 B 대신 C, C 대신 A를 대입하면 그 다음 식이 나오는 거지. 아니? 이런 형태의 구조를 순환 구조라고 한다고. 같은 식. 그럼 얘를 풀 때는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푸는데? 라고 하면 순환 구조의 첫 번째 베이스, 순환 구조의 첫 번째 베이스는 모든 식을 더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차피 순환 구조를 갖는 형태이기 때문에 더한 값이 항상 똑같은 개수만큼 차이가 나는 형태로 등장이 돼요. 너네 중학교 문제 중에 이런 거 많이 봤었죠? x 더하기 y가 1, x 더하기 y가 y 더하기 뭐니? z가 2, 또 뭐 있을까? z 더하기 x가 3, 이런 식으로. x 자리 대신 y가, y 자리 대신 z가 들어간 게 그 다음 식. y 자리 대신 z가, z 자리 대신 x가 들어가는 형태가 그 다음 식. 이런 형태를 순환 구조라고 했을 때, 이런 순환 구조의 가장 기본적인 풀이는 세 개를 다 뭐 해보는 거야? 더해보는 겁니다. 다 더하게 되면 2x 더하기 2y 더하기 2z가 나오고요. 그 값이 6이 돼요. 그럼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몇이 되는 거니까? 3이 되는 거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3이야? 근데 더한 게 1이라며. 그럼 z는 2야. 이런 식으로. 얘가 2야? 그럼 x는 1이야. 이거 두 개 더한 게 3이야? y는 0이야. 이런 식으로. 이게 기본적인 풀입니다. 두 번째, 순환 구조를 가졌을 때 우리가 풀 수 있는 형태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식을 곱해보는 식이에요. 예시를 들면 그냥 아무거나 할게. 이런 형태 구조. A, B가 1이야, B, C가 1이야, C, A가 1이야. 아무거나 넣은 겁니다. 그냥 내가. 괜찮죠? 얘도 순환형 구조지? 근데 뭘로 연결돼 있어? 곱으로 연결돼 있어요. 이런 형태일 때는 세 개를 다 뭐 해볼 때? 곱해봤을 때 그 A, B, C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세 개를 다 곱하게 되면 A제곱, B제곱, C제곱이 몇이 돼야 돼? 1이 돼야 돼. 그럼 A, B, C가 1이란 소리죠. 오케이? 정확하게는 뭐 뿔마 1이 되겠지만 그건 이제 조건이 주어질 거야. 무튼 A, B, C 값이 등장이 되면 아까랑 똑같이 풀이를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괜찮죠?
그 다음 마지막 풀이가 이제 이게 원래 고등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베이스 정석입니다. 오케이? 이 부분들이 훈련이 되고 나면 이제 나중에는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었을 때에 대한 공식들이 정리가 돼야 돼요. 공식들은 또 나중에 진행을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자, 106번에 순환 구조를 갖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뭘 해봐야 되겠다? 더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으셔야 됩니다. 문제를 풀 때 거기까지는 하셔야 돼요. 세 개를 다 더하게 되면 다 개수가 뭘로 통일이 돼? 3으로 통일이 돼요. 개수가 통일이 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더해주는 겁니다. 뒤에는 다 더해주시게 되면 3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뭐가 돼? CA가 되겠죠? 뒤에 더해봐요. 너네들도 해봐 직접. 됐어?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랑 같은 형태가 되는 거지. 제곱 찾아달래요. 오케이? 제곱 찾으시면 돼. 내가 원하는 문제는 아니다. 나 이게 이런 형태 느낌이 될 것 같아서 좀 뺐을 때 0이 되는 값을 좀 찾아주고 싶었는데 이건 그냥 하시면 되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뭐라고 등장했으니까 3이라고 등장했으니까. 오케이? A 더하기 B 더하기 C 3이라고 등장했어요. 여기 그냥 값 찾아주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문제는 아니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고 그 다음 단원 상등식 개념으로 넘어갈게요. 상등식이랑 나머지 정리에 대한 부분들. 자, 기본 정리들은 안 해요. 처음 수상 배우게 되면 나머지 정리까지는 되게 열심히들 듣잖아. 그래서 기본들은 알 거니까 저랑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들만 정리를 합시다. 자, 일단 간단하게 항등식 부분을 설명을 하게 되면 항등식에 대한 파트는 사실상 뭐야? 문제로 등장하는 형태 케이스는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아요. 문제로 독립적으로 이거 나 항등식으로 문제를 무조건 풀 거야 이런 느낌은 거의 없어. 근데 한 작년인가요? 재작년부터 추세가 항등식이 메인이 되는 문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모의고사에서 한번 등장이 됐어요. 학교들이 막 따라서 하는 거지.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등장하는 편입니다. 한 문제씩. 그리고 의외로 잘 못 풀어요. 애들이 항등식 문제를. 자, 기본 베이스부터 잡읍시다. 항등식이라는 것은 좌우 등식이 같은 형태를 항등식이라고 해요. 왼쪽이랑 오른쪽이 같은 거. 같은 식이다 보니 일단은 푸는 베이스는 두 가지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식이라며. 그럼 개수를 뭐 해볼 수 있어? 비교해 볼 수 있죠. 그래서 항등식을 풀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개수 비교죠. 따로 예시는 안 적어요. 그냥. 두 번째, 같은 식이라며 같은 값을 대입해도 성립할 겁니다. 그죠? 수치를 대입해서 값을 찾는 형태를 수치 대입법이라고 해요. 항등식에 대한 베이스는 항등식 문제네? 그럼 머릿속에 바로 이 두 개지가 보여져요. 생각으로.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이네? 뭐가 막 머릿속에 와? 곱셈 공식이 머릿속에 딱 와. 항등식이네? 그러면 얘 두 가지가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항등식을 표현하는 표현 방법에도 정리가 좀 되면 좋겠죠. 기본입니다. 어떤 문제가 항등식인데? 라고 하면 표현 방법에는 크게 좀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지. 사실 표현하면 뭐 억지로라든 어떻게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수학에서 많이 쓰는 표현들. 첫 번째, 항등식이다. 다음 식이 항등식일 때 이렇게 등장이 되지. 그럼 머릿속에 딱 저 위에가 떠오르면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모든 실수 x라고 할게요. x에 관하여 성립.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소리는 다 같은 식이 돼야 된다는 소리야. 이꼴 항등식입니다. 모든 실수랑 같은 표현이 우리 수학에서 뭐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냐면 임의의 실수 이렇게도 표현하죠.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자, 임의라는 말의 표현은 랜덤하게 뽑았다는 소리입니다. 임의가 영어로 하면 랜덤이요.
랜덤하게 네가 아무거나 뽑았는데 성립해. 네가 1을 뽑든 2를 뽑든 랜덤하게 뽑아도 성립해. 그 말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소리지. 같은 표현입니다. 정리해 줍시다. 많이 나오니까. 세 번째. 자, k 값에 많이 봤죠? 관계없이 자, 어떤 특정 문자를 가지고 이것 값에 관계없이 성립해. 이런 형태로 등장이 되는 문제들이 등장이 돼요. 예를 들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 되는데 이 식이 x 값에 뭘 대입하든 성립해. x 값에 관계없이 성립해. 라는 말은 x에다 1을 대입하든 2를 대입하든 3을 대입하든 식이 항상 0이 된다는 소리야. 야, 근데 말이 돼? 3을 대입했을 때랑 엄연히 2를 대입했을 때는 다른 값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0이 된다는 소린 거지. 그 말은 x에다 네가 뭐를 대입해든 얘는 한결같이 나올 거야 라는 형태로 해석이 되는 거라고. 그 말은 x제곱 앞에 곱해지는 요 놈은 항상 몇이 되는 거? 0이 되는 형태의 개념이 되는 거구나. 마찬가지 0이 되는 개념이 되는 거구나. 0이 되는 개념이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간단 말이지. 그 말은 K값이 또는 X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에 대한 이 해석은 우리가 재해석을 했을 때 K값에 관하여 무슨 차순? 어이구 내림차순으로 항상 식을 표현하는 훈련들을 하시면 돼요. 이거 내림차순 적어내서 그런가? 나중에 이제 그래프 부분 도형의 방정식 부분 할 때 다시 한번 또 진행을 하겠지만 그런 K값에 관계없이라는 항등식에 대한 문제가 등장이 되면 그래프상에서는 얘가 뭐로 또 해석이 돼요? 점으로도 해석이 되죠. 또는 어떤 두 그래프의 교점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기억이 날까? 자, 그래프에 대한 해석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봐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자, 항등식을 정리할 거면요 어디까지 이런 형태까지는 정리를 해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얘가 항등식이래요. 뭐의 값에 관계없이? k 값에 관계없이. 그럼 우리 이렇게 묶어준다고. k 값에 관계없이 얘가 성립해야 되니 얘가 0이고 얘가 뭐야? 0이지. 식으로 풀면 x는 1이고 y는 몇이 돼야 돼? 0이 돼야 돼.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안 된다고. 어이? k 값은 계속 뭐 하는 값이야? 변하는 값입니다. k 값이 변할 때 이 모양의 그래프를 보면 얘는 y는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k의 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프상으로는 얘는 뭐예요? 1차함수 직선입니다. 이 직선은 k 값에 관계없이 계속 모양이 바뀔 거야. k가 3이면 길게 좀 더 커질 거고 작을 거고 k가 더 작아지면 더 높아질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몇 콤마 몇은 지나가야 돼? 1,0은 지나가야 됩니다. 1,0이면 한 이쯤 될 거 아니야?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들. 오케이? 이런 모양의 해석이 된다. 그걸 조금 더 확장시키면 두 그래프에 만나는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들 또는 원들. 원의 방정식 때 많이 했죠? 두 개의 원, 이게 너네가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원 두 개가 이렇게 지나갔을 때 만나는 교점 생길 거 아니야? 교점을 지나가는 제3의 원을 할 때 한쪽에다 몇 배를 한다고? K배를 한다고. 그 K배에 대한 원리가 항등식을 이용한 정리가 돼요. 말도 안 돼. 뭐야? 벌써야? 와. 어차피 시스템도 숙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얘네 시스템 다 했니? 혹시? 다 풀었어요? 나머지 잠깐 쉬시고 예린이 나한테 채팅 한 번만 쳐줍시다. 시스템 다 했어? 내가 그럼 추가적인 거 조금만 더 드리고. 레이너? 오케이. 그럼 시스템 제가 숙제로 조금 더 낼게요. 오케이. 잠깐 쉽시다.
이거 내가 스톱 눌렀었나? 안 눌렀었네. 아 참. 자, 진행해 봅시다. 온라인 들어오시고 호호. 자, 뒤에 부분들 정리를 할 건데 일단 그래도 베이스라인은 좀 잡혀져 있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정리하는 것들은 이제 머릿속에 각인이 돼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구나만 정리하시면 안 되고요. 요 그래프 상황까지도 정리가 돼야 돼요, 머릿속에. 다시 항등식에 대한 부분들 정리합니다. 항등식 문제가 등장이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푸는 방법 두 가지가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됩니다. 항등식은 수치 대입 아니면 개수 비교입니다. 둘 중에 하나. 일반적인 문제가 그래. 나랑 응용 문제들 또는 심화 또는 모의고사 문제들 풀어본 친구도 알겠지만 요즘 트렌드 뭐야? 둘 다 이용하는 문제들이 등장이 됩니다. 오케이? 둘 다 쓰는 게 요즘 문제 트렌드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좀 정리할 거고 특히 개수 비교는 조금 더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좀 할 겁니다. 오케이? 자, 표현 방법에는 이런 형태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뭐 더 많은 표현들이 있을 겁니다. 기본적인 표현들인 거고요. 어떤 표현이 등장이 됐을 때 얘가 결국은 항등식으로 귀결이 되면 돼요. 아, 이거 항등식 문제구나. 문제를 풀 때 어려워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라 했어요? 무슨 문제인지를 몰라서 틀리는 거라고. 항등식이라는 것만 알면 우리가 위에 있는 형태대로 풀어볼 수 있겠다. 아이디어를 잡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연습을 해보시고. 그럼 항등식은 어디까지? 그래프 사상까지 꼭 갈 수 있어야 된다 했어요. 그림까지. 보통 항등식에 대한 문제는 특이한 점, 정점이라든지 고정된 점 아니면 교점에 대한 해석으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프에서. 나중에 여러 가지 방정식 부분들 정리할 때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괜찮죠? 자, 항등식은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이 항등식을 왜 먼저 배워 하면 나머지 정리라는 부분이 결국은 왼쪽 식이랑 오른쪽 식이 같다 보니 항등식의 개념을 가지고 보통 문제를 풀게 된단 말이지. 됐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은 좀 이따 소개를 하고요. 나머지 정리에 대한 성질은 저번 시간에 한번 정리를 했으니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 개념은 뭐예요? 인수분해가 나와요. 여기 단원에서. 자, 인수분해도 상당한 형태들이 있겠죠. 꽤 많은 형태들이 등장이 되고 인수분해를 못 풀겠다, 조금 어렵다라고 정리가 되는 친구들이 보통 인수분해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감을 또 못 잡아서 정리가 못 되는 형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수분해도 우리가 항상 하기 전에 자, 머릿속에 항상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얘도 각인식, 아까 우리 항등식 정리하듯이 어떤 방법을 써서 인수분해를 할 건데 라는 형태고 그 첫 번째는 이거 정리 한 번만 써놔요. 그냥 공통인수 찾기 당연한 내용입니다. 자, 공통인수가 있으면 공통인수 그냥 묶어요. 네, 묶어서 정리하시면 돼요. A, B랑 AC가 있어요. 예시는 하나만 적습니다. 인수분해 해주세요 하면 B 더하기 C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두 번째, 자,
자, 곱셈 공식이 눈에 보이면 자, 당연히 곱셈 공식을 쓰라는 소리인 겁니다. 자, 예를 들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얘는 인수분해가 아니잖아. 자, 이런 문제가 등장이 됐다라고 친다면 너네들은 곱셈 공식이 눈에 있어야 돼요. 아, 쟤 저렇게 정리되지. 근데 그런 부분들은 나랑 따로 외우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외우라 했습니다. 제발. 나중에 물어봤는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민재야 마이너스 3abc가 뭐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물어봤어.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니? ABC요. 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 지금 어떻게 되니? A 더하기 B 더하기 C 가로 그다음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여기 A a, b, b, c, ca를 빼주시면 되죠. 네. 자, 막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막 이렇게 끌어올려갖고 아 뭐였지 하면서 정리가 되면 안 된다고.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연습하세요. 안 외워져요? 그런 거 없어. 안 외워지는 게 어딨어. 결국 본인이 얼마나 시간을 쏟았느냐에 따라서 외워지는데 시간을 쏟아야 외워집니다. 어? 나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너네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내가 기억력은 제일 나쁠 거야. 나는 전날에 누가 이렇게 얘기해줘도 다음날 다 바로 까먹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뭔가 나한테 전달할 사항이 있으면 전날 얘기해주세요. 일주일 전에 얘기해주면 나는 다 까먹어요. 기억을 해야지 해줘 나도 까먹어. 그래도 까먹어. 나는 기억력이 나빠. 그냥 나쁜 사람들이 있어. 기억력이 나쁜 친구들. 내가 나쁜 친구들은 영어 단어 50개 배우면 그 다음날 50개 다 다시 까먹습니다. 저는 안 까먹어요. 기억이랑 가기는 달라. 그냥 뇌에 박혀 있는 거야. 누가 뭐래도 자고 일어났는데 물어봤을 때도 그냥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끔 하라고. 알겠어? 곱셈 공식 외워야 눈에 보여요. 세 번째, 자 복잡한 식이 있어요. 자 복잡한 식은 항상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차수가 복잡한 문자들은 뭔가 복잡한 형태들은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적어주시면 돼요. 네 번째, 반복 패턴이 등장이 되면 우리는 뭘 이용해요? 치환을 이용합니다. 자, 우리는 그래도 인수분해를 많이 해왔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조금 특별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인수분해를 기억해 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특이한 인수분해들은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 나오면 바로 풀 수 있으니까. 우리가 수상 기본에서 특이한 형태의 인수분해라고 하면 대칭 구조를 갖는 형태죠.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4제곱 플러스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자, 이런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면 얘는 대칭 구조를 띄어요. 그죠? 그래서 같은 차수, 가운데 있는 차수로 나눠서 먼저 식을 정리를 합니다. 그럼 x 더하기 x분의 1이 t로 치환되는 형태가 나오고 그 부분을 정리를 막 해요. 연습해봤을 거야. 오케이? 그럼 얘네들은 이 대칭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고 차수로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해줘야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걔는 기억을 해줘야 되는 문제야. 보기차식 기본 형태에서 우리가 보통 기억하는 게 이런 형태지. x제곱 플러스 1. 자, 이런 형태를 인수분해 해봐 라고 하게 되면 원래 보통 t로 치환해서 보기차식을 푸는데 t로 치환을 해도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이 돼서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이런 형태들은 조금 케이스를 기억하셨어야 되죠. 완전제곱식으로 고쳐서 합차곱을 만들고 합차곱을 만들어서 인수분해를 한다. 또는
곱셈 공식이 눈에 보여서 곱셈 공식으로 바로 정리가 되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곱셈 공식이 눈에 보이니? 8번 인수분해 공식이 보이니? 여기서 8번에 대한 인수분해 공식이 보이면 인수분해 공식을 그냥 먼저 써서 정리하셔도 됩니다. 딱히 방향이 정해진 거는 아니에요. 뭐가 더 편한데 이게 중요한 거겠지. 오케이? 어떤 친구들은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서 좀 간단하게 설명합시다. 완전 제곱식을 억지로 고쳐서 앞에 있는 부분을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에서 합차곱을 만들어준다고.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서 요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어떻게 풀든 상관없어. 근데 방향이 적혀져 있어야 돼. 괜찮지? 인수분해를 하려면 요 5가지 정도는 머릿속에 딱 잡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인수분해하라네? 그럼 나 뭐 어떻게 할까? 내림차순을 적을까? 치환을 이용할까? 묶어줄까? 곱셈 공식 이용할까? 까 돼야지?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하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문제를 풀 때. 그런 2가지 정리들을 이용을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인수분해 3차 이상은 보통 인수분해할 때 조리제법 쓰죠? 조리제법은 따로 설명 안 드립니다. 연습하세요. 괜찮지? 자,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인수분해 있는 형태까지 유형들을 조금 볼 건데요. 기본적인 형태들은 분명히 됐으면 한다 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이 만약에 연습이 좀 덜 된 케이스다 그러면 자이스토리 같이 풀면서 정리해 주세요. 꼭. 알겠어? 자, 1번 유형 봅시다. 자, 1번 유형에서 나라 정리할 건 165번밖에 없죠, 사실. 근데 이것도 솔직히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못하니까. 자, x 플러스 ui 마이너스 3 분수가 나와서 상인가요? 아무튼 ax 플러스 by 플러스 1은 자 165번입니다. 165번 얘 값은 밑줄 x, y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대요. 일정한 값을 갖는데 무슨 문제구나? 상등식 문제구나. 그러니까 분수잖아. 그럼 니들은 처음에 이 문제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고 분수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 x, y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했으니까 얘 뭐구나? 상등식에 대한 문제. 값이 일정하다며? 일정하다 했으니까 K로 정리하면 우린 분수에 대해서 내림차순 못 접죠.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는 분모가 싫으니까 양변에 뭐해? 곱해.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 아이디어 발상이 어려운 거죠. 어렵다? 두 개가 결국 무슨 식이라고? 같은 식이란 거라고. 왜? x, y에다 뭘 대입해도 성립한다 했으니까. kx가 뭐가 돼야 돼? 결국 a가 돼야 됩니다. 2ky가 뭐가 돼야 돼? by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3k가 몇이 돼야 돼?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k값은 마이너스 3분의 1. k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a값도 마이너스 3분의 1. k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b값은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상등식에 대한 문제에 대한 개념이죠. 자, 우리 조금 더 심화적으로 가봅시다. 자, 묻줄 x, y에 대해서 관계식이지. 네? x랑 y는 서로 연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얘는 문자가 몇 개야? 2개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겁니다. 옆에다 써놔요. x, y는 독립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독립변수. 자, 의미를 잘 파악해보면요. 결국 파악이 되는 문제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가요. 한번 공부를 해보라고. x, y에 대해서 그냥 항등식이니까 그냥 항등식 개념 사이즈까지만 하지 마시고 x랑 y가 문자가 결이 다른 거잖아. x가 3일 때 y가 굳이 다른 걸로 정해진 값으로 정의가 되는 게 아니잖아. 이런 x, y에 대한 관계를 우리는 독립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수학에서. 서로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따로따로 비교를 한 거야. 이해돼요? 자, 조금만 더 문제 볼게요. 73번 봐봐요. 173번. 문자 2개지 얘도. 문자 2개인데 얘는 관계식이 등장이 돼요. x 플러스 2y는 1. 밑줄.
73번이랑 연계를 할게요. 이거 유형은 이렇게 푸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게 아니야. 항상 얘기하지만 x-2y가 3이래요. y가 1이라고 결정을 했다 칩시다. 그럼 x는 무조건 몇으로 결정이 돼? 5로 결정이 되죠. y가 0이면 x는 무슨 값으로 결정이 돼? 3으로 결정이 됩니다. 아, 3이 아니고 1이네. y가 0이면 x는 1, y가 1이면 x는 3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다시 물어볼게. 문자가 두 개인 거니? 지금 문제에서는 x, y잖아. 얼핏 보면 문자가 두 개처럼 보이죠. 근데 내가 x를 결정하면 y는 무조건 결정이 돼.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뭐냐면 저 위에 있는 문자로 볼게. x 빼기 y가 1이래요. 그럼 우리는 x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y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거든. 그럼 얘는 문자가 두 개야? 아니죠. y가 결정이 되면 x는 결정이 돼요. 이런 형태들을 우리는 종속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때문에 뭐가 정리가 되는 거야. 65번이랑 73번을 잘 비교를 하세요. 관계식이 결국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정리를 하면 관계식이 이미 등장이 됐다는 소리는 오케이? 얘는 한 문자처럼 취급을 하라는 소리인 겁니다. 옆에다 써봅시다. x 빼기 2y 플러스 1은 x 플러스 2y는 1을 만족시키는 실수 x, y에 대하여까지 밑줄 쳐요. 그럼 요 해석은 결국 뭐다? x에 관하여 또는 y에 관하여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다. 그러니까 문자 하나에 대한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다. 얘처럼 푸는 게 아니구나. x는 1-2y니까 x 자리 대신 1-2y를 뭐하라고? 대입하라는 소리인 겁니다. 1-2y를 대입하면 x에 대한 y에 대한 식이 나오죠 밑에가. 얘는 y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거야 그냥. 알겠어? 그냥 이렇게 푸는 거야가 정리가 아니고 왜 그렇게 푸는지를 꼭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괜찮죠? 자, 170번 문제 보겠습니다. 조금 왔다 갔다 할게요. 비슷한 결 또는 조금 비교군이 될 수 있는 것들 계속 정리를 해볼 거니까 한번 같이 따라와봐.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되면 꼭 다시 보세요. 이거 찍어서 올리는 거니까. 다항식 px에 대해서 항등식에 대한 형태인 거죠. x 플러스 2. 자, x제곱 마이너스 2. 자,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다. 이게 지금 아니고요. 흐름을 좀 봐. 오케이? 자, px 다항식에 대하여 다음식이 무슨 식이래? 항등식이래. 이러한 구조를 갖는 형태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요즘에는. 그래서 별표를 치는 겁니다. 요즘 트렌드입니다. 얘는. 일단 또 이 문제 자체가 또 트렌드가 되는 건 아니야. 이거는 하나밖에 안 하니까. 자, px라는 식이 등장이 됐을 때 봐. 우리가 인수값으로 등장이 되는 형태들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자, 우리가 항등식의 문제에서 인수가 등장이 되면요. 오케이? 인수가 등장이 되면 얘는 대부분이 수치 대입입니다. 인수가 등장이 되면 수치 대입이에요. 169번 수치 대입입니다. 또 어디 있어? 167번 수치 대입이죠. 뭔가 인수 느낌이 강하잖아. 개수 비교를 해도 돼요, 사실. 근데 그 느낌을 한번 보자고. 수치 대입이 x에다가 왜? 인수라는 형태는 결국은 0이 되는 값을 넣어주게 되면 0이 되거든. 식이 편해진다는 거야. x 자리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2를 대입하니까 왼쪽 식은 자연스럽게 0이 되고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식이 하나 등장이 돼요. x제곱이 2가 되면 또 0이 되겠지? 그래서 x제곱자리 대신 2를 대입하게 되면 오케이? x제곱 대신 2를 대입하니까 또 왼쪽 식은 0이 됩니다. 여기는 제곱이니까 뭐 4-2a 플러스 b가 될 거죠. 그럼 a, b에 대해서 무슨 식? 연립방정식을 푸시면 되겠네. 얘는 뭐만 이용해서 푸는 거야? 수치 대입만 이용해서 푸는 거지. 근데 이런 문제를 등장시키고요. px식을 구하라는 문제들이 등장이 됩니다.
그럼 그때는 뭐도 할 수 있어야 되냐? 개수 비교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센 뒷부분을 봤는데 그 관련된 문제가 없어서 이거 나랑 최상위 수학 그 프린트 했던 친구들은 봤을 거야. P0이 몇이다를 정의를 하고 나면 그 다음 PX를 개수를 잡고 풀어야 되는 형태 문제들이 있어요. 자이스토리는 있을 겁니다. 모의고사들이 있을 거니까. 자이스토리에 있는 문제들에서 한번 또 풀어보시고요. 토요일날은 자이스토리 가져와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좀 해볼 수 있는 형태들로 해요. 이거는 내가 문제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 나도 기억이 안 나서 일단 패스. 자, 일단 중요한 거 기본적인 마인드는 수치 대입을 할 때 인수 값이 뭐가 되는 0이 되는 값들을 보통 뭐 한다? 대입한다. 요 정도까지. 인수 값이 0이 되는 케이스를 대입한다. 괜찮죠? 나머지는 솔직히 그렇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74번은 하나만 정리를 할게요. 자, x 이거는 이제 뭐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x-1의 제곱이 우리가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잖아요. 앞에 거를 인수분해 뒤에 거를 정개한 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개를 했을 때 앞에 있는 개수들을 뭐 해보고 싶은 거야? 다 더해보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런 개수들을 다 더하려고 보니까 x제곱이랑 x가 거슬리는 거지. x제곱이랑 x가 거슬리면 그 x에다가 뭐 하면 돼? 1을 대입해서 없앨 수 있어요. 1을 대입하시게 되면 결국 1-2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개수들의 총합이 된다고. 항등식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더한 값은 앞에다 뭐를 대입한 값이랑 같아? 1을 대입한 값이랑 같아요. 기본 베이스죠? 개수들을, 정개한 식의 개수들을 다 더하는 식을 구하려면 x에다 뭘 대입하면 된다? 1 대입하시면 돼요. 홀수 차수랑 짝수 차수가 부호가 반대이게끔 정리가 되려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게 기본이죠. 오케이? 당연히 기본 때 다 연습이 됐을 거라고 믿어요. 안 됐으면 얘도 많이 연습하세요. 될 때까지 자연스럽게. 항등식에 대한 개념. 그럼 77번 봐봐. 이렇게 그냥 결이 조금 달라져요. 자, 짝수 번째 개수를 구하랍니다. 77번에. 어차피 니들이 다시 풀 거긴 해. 짝수 개수의 합을 구하려면 일단 모든 개수의 합이 나와야 되겠지.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하려면 옆에 곱해져 있는 놈이 1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x 플러스 2가 1이 되려면 x에다 뭘 대입해야 되니? 마이너스 1을 대입하셔야 돼요. 그래야 1이 되겠지. 그래서 20 같은 경우는 x에다 뭐를 대입했을 때가 개수의 총합이야?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가 개수의 총합이야. 개수의 총합을 구하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죠. 짝수 차수만 물어보는 형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부호가 반대가 되게끔 하는 식을 찾아줘야 돼요. 그러려면 결국 곱해지는 값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니 그 다음은 x에다 뭐 대입해야 돼? 마이너스 3을 대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개를 더하든 빼든 해서 짝수 또는 홀수를 구해주시고 나머지 식을 만들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얘 또한 직접 본인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오케이? 안 되면 저랑 따로 또 정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정리를 꼭 해보세요. 괜찮죠? 자, 그 다음 나머지 정리의 부분에 대해서는 야, 78번 좀 풀어봐요. 178번. 나 확인 좀 합시다. 내가 이걸 설명해도 되나 안 하고 넘어가도 되나. 자, 78번 대표형 78번 풀어봐요. 그리고 온라인 풀었으면 내가 확인이 안 되니까 풀었다라는 표시로 O 하나만 좀 체크해서 적어줘요. 답을 냈다 O, 답을 못 냈다 X. 78번 꼭 표시해라. 온라인 쓴 사람들 답 냈으면 밑에 것도 풀어보시고.
스톱. 알겠습니다. 지우. 야, 이거 쉬워도 들으세요. 네,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네. 자, 문제 좀 한번 쭉 훑어서 이렇게 좀 봤는데, 아하하. 자, 조금 연습이 조금 더 기반이 돼야 됩니다. 다시. 물론 나는 이제 조금 욕심이 있어서 조금 더 문제들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주고 싶은 건데, 그 기본 바탕은 너네가 기본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어가 돼야 돼요. 근데 기본이 아직 해석이 안 되면 제가 뒷부분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아직 앞부분도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일단 천천히지만 다시 하나씩 정리를 할게요. 한 등씩은 일단 한번 해보시고 제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온라인도 와서 진행이 좀 돼야 돼요. 지금 부득이하게 코로나가 또 계속 또 발병이 돼서 좀 그렇지만 내가 확인이 안 돼요. 어느 정도까지를 풀어낼 수 있는지가 확인이 안 돼. 내가 기존에 데리고 있던 친구들은 알아요. 내가 어느 정도 푸는지 이미.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항상 설명을 해주는 편인데 지금 나랑 처음 수업 듣는 친구들은 내가 어느 정도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꼭 확인이 돼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78번 문제 봅시다.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를 밑줄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진대요. 그죠? 자, 나눠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a, b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정리를 할 건데죠? 얘 같은 경우는 나눠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예요? 직접 나누는 형태로 되면 돼? 이걸로 좀 정리하기 좀 그런가? 얘는 그냥 나눠주시면 되죠.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눠 떨어질 때 했으니까 나눠보시고 나머지가 몇이 되는? 0이 되는 형태들로 케이스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걸로 확인할 게 아니구나. 82번 미안합니다. 82번으로 제가 다시 정리를 좀 할게요. 82번 지금부터 풀어봐요. 내가 나머지 정리 어디까지 좀 설명을 해야 되는지 좀 봅시다. 82번으로 다시 한번 풀어봐. 내가 문제를 잘못 봤어요. 푼 사람들 다시 5 체크해 주시고. 뭐야? 나보다 더 실패한 거? 이거? 한 거야? 하다 봐. 충분하네. 이거 잘 그지? 그래, 내가 처음에 확인했을 때가 맞다니까. 혹시 내가 처음에 한 등씩 부분들 막 이렇게 이어나가는 거랑 지금 설명한 것들이 조금 어렵다, 조금 많이 어렵다 하시면 온라인 채팅으로 한 번만 쳐주시고요. DM으로 현장도 있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줘요. 좋아요. 지금 또 그럼 나 그럼 계속 이어서 갑니다. 기본 형태들은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게요. 그래도 되지? 자, 82번 같은 경우는 나머지를 구할 때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베이스 1차로 나누게 되면 그 1차로 나눈 QXR 이걸 적으란 소리는 아니다. 웬만하면 첫 번째 PX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다라는 말은 그냥 P 값이 몇이다? 3이다로 정리가 돼야 돼요. 연습이. Q2는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3P-4QE 값이 몇입니까? 그냥 대입해서 푸는 형태로 정리가 됐으면 그래도 내가 원하는 방향까지는 가는 겁니다. QX, PX 적는 형태들 되면 안 돼요. 괜찮죠? 자, 그러면 나랑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는 사실 지금 앞에 부분은 딱히 뭐가 없어요. 자, 190. 자, 192번 풀어봐요. 네, 192번이랑 195번 좀 정리합시다, 저랑. 네. 192번 1분 정도 드릴게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1분 정도 들어볼 테니까 어떻게 풀 건가 한번 아이디어 잡아봐요. 그럼 192번은 저랑 풀이도 같이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19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요. 이거 왜 나랑도 같이 정리할 거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또 이제 여기서 나오는 표현들이 또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하자고. 앞에 기본 중하에서는 표현이 없어요. 별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좀 알았으면 하는 표현들이 별로 없어서 192번으로 미안합니다. 상으로 바로 넘어가서 한번 또 보자고. 자, P-1 값이 몇이래요? 마이너스 7이래요. 밑줄. 그리고 3차식이랍니다. px가. 자, 이제 고등학교 과정부터는요. 앞에 있는 이 전제 조건이라는 거를 그냥 조금 관과를 해서는 안 돼요. 오케이? 같은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앞에 있는 숫자가 뭐냐에 따라서 되게 크게 달라집니다. 식 자체가. 자, 얘는 3차식 px예요. 3차식. 그럼 ax 세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뭐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된다는 소리인 거지. 오케이? 그럼 이제 그걸 진짜 놓고 풀 건지가 이제 밑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p-1이 마이너스 7이랍니다. 뭔가 대입하는 값이 나왔죠? 뭔가 가는 것 같기는 해. 그죠? 나조건을 봤더니 px에다가 p2-x를 하면 항상 몇이 나오는? 6이 나오는 항상 성립하는 식이지. 그럼 나식은 뭐예요? 당연히 항등식이 되는 겁니다.잖아요? 항등식. 자, 아무튼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px라는 형태식을 완성해주세요 하는 형태가 되는 건데, 자, 문제에서 px를 완성하라는 문제가 아니죠. R5 값 밑줄 뭐 구하래? 나머지 구하래지. 자, 여기에서 너네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px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rx를 구하라 했으니까 이렇게 식을 잡은 친구들 맞죠? 사실상 이렇게 푸는 게 맞아? 자, 문제에서 왜 이걸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 밑줄 rx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하는 게 r5죠. r5야. 야, 근데 만약에 구하는 게 이걸 구하라네. p1은 있나? 없죠. 예를 들어 p5 값을 구해. 문제에서 이거를 이렇게 좀 바꿨어. 됐어 여기까지? 그럼 느낌이 되게 달라지지. 이것만 구하면 돼. 와. 이거를 구해는 느낌이 다르다고. 좀 와지니? 이 느낌이 다른 게? 너네들이 나머지 정리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몫을 QX로 놓는 행위입니다. 왜? 맨날 이렇게 연습을 해왔거든. QX를 결정하는 거는요. 구하는 걸 보고 결정하는 훈련들이 되셔야 돼요. PX를 직접 구해서 5를 대입하라는 소리지. 맞아? 그러면 이때는 3차씩 PX를 잡아달라는 소린 거야. 여기까지 펄? 그럼 뒤에 있는 이 QX도 결국 몇 차가 돼야 돼? 3차가 돼야 돼. 이런 식으로 1차가 돼야 3차가 될 거 아니야. 이때는 뉘앙스가 QX로 놓는 게 아니고 MX 플러스 N으로 놓는 게 좀 더 강한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 QX 안 잡는 형태들이 문제가 많이 등장이 돼요. 요즘은 많이 봤을 거야. 모의고사 문제에서 QX도 결국 AX 플러스 B로 건드는 문제들 많이 봤을 겁니다. 조금 더 해본 사람들은 P5를 물어보는 거는 이런 뉘앙스가 강해요. 그래서 PX가 몇 차인 거? 3차인 게 주어진 거지. 얘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나머지만 구하라고 얘기를 했고 인수분해까지도 됐으니까 그때는 뭘로 놓고 푸는 게 좀 더 편해? QX로 놓고 푸는 게 좀 더 편한 거야. 판단할 수 있겠어? 이제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아 이때는 내가 QX 잡아야겠다. 이때는 그냥 QX로 놔도 되겠다. 뭐 보고 판단한다? 요거 보고 판단한다. 이건 내가 조금 틀을 잡아주는 거고 그 문제에서 풍기는 뉘앙스를 꼭 캐치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얘는 놓고 푸는 거 아니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x-3 x-1이니까 항등식이잖아. 수치 대입 가지고 풀란 소리지. P3은 3a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P1은 뭐예요? a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위에 있는 식을 가지고 두 개 값을 뭐 해주라는 소리야? 찾아주라는 소리야. 오케이? 자, 이런 식에서 이제 우리가 적당히 x에다 뭔가를 대입해서 찾죠. 나랑 이제 두 번째 공부할 게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자, 이거는 표현력에 있어서 조금 정리를 좀 합시다. 표현에 있어서. 자, 우리가 어떤 함수 fx에 대해서 fx랑 이런 형태의 힌트들을 많이 보게 돼요. fx랑 f-x랑 같은 식이야. 무슨 뜻이니? 우리 그래도 수학까지는 진행했잖아. fx랑 f-x가 같다는 소리 무슨 뜻이야?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랑 같고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랑 같고 3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랑 같고 4 대입하면 마이너스 4랑 같아. 뭐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가 됩니다. 맞아? 그래프를 보면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랑 같고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랑 같고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랑 같은 식을 이렇게 쭉 나타내게 되면 이런 식의 느낌이 된다고. 어? 자, 이런 식의 구조를 띠는 형태를 우리는 이제부터 뭐라고 할 거냐면요, 우함수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우함수라는 표현을 이제 안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수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x는 0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의 그래프야 라고 판단을 합니다. x의 0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y축이라고 하지. 그래서 y축 대칭 함수를 우리는 보통 우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구조적인 부분 배우는 겁니다. 표현 부분들. 원점 대칭도 있겠죠. 자, x를 대입한 값이랑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값, 부호가 반대인 놈을 대입해봤더니 y 값도 부호가 반대야. 오케이? 이런 형태를 우리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 기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이거를 원점 대칭이라고 해요.
사실 우리 그래프에서 원점 대칭이 되는 형태들은 많이 등장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얘 구조가 많이 나오죠. 지금처럼. 자, 얘도 지금 특징이 비슷해요. x랑 마이너스 x. 되니? 얘를 뭐 시킨 거다? 변형시킨 거다. 얘는 x는 0에 대해서 대칭이라며. 선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그럼 그거 이동시켜 볼 수도 있겠죠. 오케이? 이동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형태 구조를 띄워요. x 플러스 p. 자, 이런 구조를 보통 띱니다. 위에 거를 변형시키면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인데? 라고 하면 오호호 0을 대입하면 FP랑 FP랑 같죠?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P랑 P 마이너스 1이랑 같아요. 오케이?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뭐에 대해서 대칭이 돼버려? P에 대해서 대칭이 돼버리지. 그래서 얘 같은 형태의 구조는 X가 뭐일 때 대칭이다? P일 때 대칭이다. 그럼 정리가 되는 거야. X 플러스 P 요 안에 있는 값이랑 요 안에 있는 값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P. 자, 이거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눠준 값에 대해서 항상 대칭이 되는 형태 구조를 갖습니다. 여기까지. 말을 식을 어렵게 써놨는데 그냥 이런 거야. 두 개 더했어. 어?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숫자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고. 다시 두 개를 더했어. 두 개 더하면 2죠. 2를 반으로 나누면 1이지. 얘는 x는 1에 대해서 대칭 구조를 띈다는 소리야. px가. 알겠어? 거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얘는 근데 더하기라서 사실상 대칭이 되는 겁니다. 얘는 원점 대칭이 나왔네. 이거에 대한 구조예요. 사실 얘는. 오케이? 이건 나중에 좀 더 설명합시다. 아무튼 이런 형태까지 정리를 합시다. 대칭축. 근데 이건 이제 사실상 찾는다는 소린 거죠. x에다 1 대입하시게 되면 p 1값이 등장이 됩니다. 그죠? 1값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값을 알 수 있어? 또 마이너스 1을 알기 때문에 3값도 알 수 있어요. 그죠? 적당히 대입하면. 근데 너네가 구조적인 거 부분을 알면 쉽게 정리가 된다고. 봐봐. 이거 몇일 때가 대칭이 된다고? 1일 때가 대칭이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무슨 값이야? 3일 때 값이지. 그럼 1에 대해서 3인 부분을 값을 구한다는 소리는, 자, 생각을 해봐. 1에서 3인 값을 구한다는 소리는 이만큼 떨어진 값이지. 그럼 반대로 이만큼 떨어진 값은 결국 몇이야?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값만 알면 3값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얘는 말 구조가. 그러니까 너네들은 지금 P3을 구하기 위해서 x에다 3을 대입한 값을 구하기 위해서 막 뭔가를 뭘 대입해야 될까 고민을 하잖아. 그죠? 생각을 조금만 바꿔봐봐. 얘가 지금 내가 구조를 좀 잘못 봐갖고 원래 원점 대칭에 대해서 구조입니다. 이거 y축 대칭 구조가 아니고 원점 대칭에 대한 구조인데 어차피 결은 똑같아. 결은 똑같아. 얘는 뭐가 됐든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 됐든 점대칭이 됐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됐어? 여기까지 이해했어? 1에 대해서 얘 구조는 px의 구조는 1을 기준으로 점대칭이 됐든 그냥 대칭이 됐든 둘 중에 하나라고. 됐지?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P3 값이야. P3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3은 1을 기준으로 보면 오른쪽으로 2칸 떨어진 거지. 그럼 이 값을 구하려면 너는 뭐? 마이너스 1 값을 알면 된다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힌트가 뭐가 나온 거야? 마이너스 1에 대한 값이 등장이 된 거야. 이해됐어? 거기까지 이해를 조금 해볼 수 있으면 좋아요. 정리해봅시다. 그 의미들을 조금 파악하시고, 지금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내용이.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냥 아무 숫자나 때려 넣어서 얻어 걸리는 형태가 되는 게 아니고, 이 구조를 이미 알고 있어서 나는 그냥 마이너스 1을 만들면 되겠다. 다시 x에다가 뭐 대입하면 되겠다? 바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다. 요 생각까지 해줄 수 있으면 돼. 바로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p3이 되죠. 얘는 p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마이너스 1을 아니까 뭐를 할 수 있어? p3 값도 구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야. 찾아가는 게 아니고 알고 있어서 대입하는 형태가 되도록 연습해봐요. 얘는 구조를. 92번 정리 한번 해주시고 나중에, 자 95번도 별표를 좀 칠게요.
오늘 나머지 정리까지만 정리합시다. 자, 두 번째, 우리 다항식을 나눈다라고 얘기했을 때 모양을 계속 뭐 해주는 연습? 바꿔주는 연습까지도 결국은 돼야 된다 했어요. 이것도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px를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우리는